오래된 손의 주름. 이 집에 처음 이사한 날이 생생합니다. 남편이 생전에 저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물해준 소중한 집입니다. 저는 68살이 되도록 남의 집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요양보호사라는 이름으로요. 반지하 새방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 때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서 냉장고 문을 열고 어제 남은 나물을 꺼내 밥상을 차렸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습기 냄새가 이불에도 배어 있었어요. 벽지 모서리는 이미 들떠 있었고 저는 가끔 그걸 손으로 눌러보곤 했습니다. 소용없는 일이란 걸 알면서도요. 남편은 그 좁은 방에서 기침을 하며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폐질환이라고 했죠. 밤마다 저는 남편 등을 쓰다듬어 주며 물 한 컵을 건넸어요. 병원비 고지서가 쌓일 때마다 저는 그저 손을 씻으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설거지하는 제 손등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세제물이 스며들면 따끔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돌봐야 할 할머니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은정아, 그동안 고맙고 미안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선물 하나 해줄게.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그저 괜찮다고, 우린 이대로도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평생 쉬지도 못하고 일해서 모아둔 돈으로 도심 근처 소형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했더군요. 제가 일하러 나간 사이에 은행을 다녀왔다더군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기침하며 버스를 타고 다니는 남편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입주하는 날, 저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섰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등기부등본을 만지작거리며 눈물이 났어요. 평생 처음으로 제 이름이 붙은 집이었으니까요. 거실에 햇살이 가득 들어왔고 베란다에서는 멀리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 작은 선반에 올려놨어요. 액자를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저는 새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곰팡이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수가 전화를 했을 때 저는 막 저녁 준비를 하던 참이었어요. 도마 위에 팔을 썰던 칼을 내려놓으며 저는 왠지 모를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엄마, 시간 괜찮아? 할 얘기가 있어서. 저는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천천히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민수가 찾아온 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장을 보고 와서 부엌에서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고기를 씻으며 문득 민수 어릴 적 생각이 났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 배고파 하던 그 목소리가요.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어요. 엄마, 어서 와, 갈비찜 만들고 있었어. 지연이랑 지유는? 오늘은 저 혼자 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은 민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차를 끓여 건네며 조용히 기다렸어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아들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다시 구하면 되지.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그게 빚도 좀 있어요. 카드 값이랑 대출이.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40 가까운 나이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어린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시간을 보낸 뒤 아들은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며느리 지연이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좋은 생각이 있어서 왔어요. 저는 과일을 깎아 내오며 며느리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이 집 혼자 계시기 좀 크시잖아요. 저희가 이 집에 들어가면 지유 교육에도 좋고 학군이 좋거든요. 어머님은 우리가 알아본 오피스텔에서 지내시면 되잖아요. 훨씬 관리하기도 편하시고. 사과 깎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칼날에 비친 제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지연아, 이 집은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희 요즘 얼마나 힘든지. 민수 오빠 재취업도 해야 하고 애 학원비도 만만치 않아요.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어요. 엄마,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지유 학교도 좋은 곳으로 보내야 하고 지유를 봐서라도 부탁드려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선반 위에서 남편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등기부등본을 꺼내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그 종이를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래도 아들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참으면 되잖아요.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은정아, 이 집은 절대 아들한테 주지 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이 어려운데 엄마가 도와줘야죠. 문 앞의 비,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피스텔은 생각보다 좁았어요. 짐을 다 풀 공간도 없어서 남편과 함께 쓰던 물건들 대부분을 버려야 했습니다. 남편이 즐겨 입던 스웨터, 우리가 함께 고른 찻잔 세트, 쓰레기 봉투에 담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창문을 열면 맞은편 건물 벽만 보였습니다.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어요. 베란다 모퉁이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고 저는 락스 묻힌 수건으로 그걸 닦아냈습니다. 손에서 약품 냄새가 가시지 않았어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유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거든요. 여보세요?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아, 나야. 지유 좀 바꿔줄래? 아, 어머님 지유 지금 온라인 수업 듣고 있어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지만 소리만 들릴 뿐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저는 손으로 벽을 더듬었습니다. 휴대폰을 찾아 불을 켰지만 복도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렸어요. 쿵쿵거리는 소리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금 밤 11시예요. 민수야, 여기 정전이 됐는데 무서워서. 엄마, 정전이면 관리실에 전화하세요. 저 내일 일정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해요. 그래도
별일 아닐 거예요. 금방 불 들어올 거예요. 끊을게요. 저는 어둠 속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까지요. 며칠 뒤 비가 내렸습니다. 장대비였어요. 온종일 창밖만 바라보다가 저는 우산을 챙겨 나섰습니다. 아들네 집으로요. 그 집은 제 집이었던 그곳이었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했을 때 온몸이 다 젖어 있었습니다. 우산이 소용없을 만큼 비바람이 샜거든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지연의 목소리였어요. 나야. 지연아 엄마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민수와 지연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오시면 안 되죠. 지유도 자려고 하는데요. 잠깐만이라도 얼굴 좀 보고. 그래도 연락하고 오셨어야죠. 오늘은 돌아가세요. 내일 오빠한테 연락드리라고 할게요. 인터폰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고 섰어요. 안에서 지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TV 소리도 들렸고요.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젖은 코트깃을 여미고 엘리베이터로 돌아섰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흰머리가 젖어 이마에 붙어 있었고 구부정한 어깨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으며 저는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그날 밤 저는 고열로 알아누웠습니다. 사흘째 누워있을 때 정미선 원장이 찾아왔습니다. 요양원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였죠. 문을 열어준 것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정신이 혼미했어요. 은정아, 이게 무슨 꼴이야? 미선이가 제 이마에 손을 얹더니 급히 약국에 다녀왔습니다. 해열제를 먹이고 죽을 끓여주고 그제야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미선아, 은정아, 그 집 다시 찾아야 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인데요. 아직 등기 이전 안 됐잖아. 내가 아는 변호사한테 물어봤어. 방법이 있대. 미선이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차가운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변호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증여가 아니라 임대 형식으로 계약하셨다면 충분히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뒤적이던 중 제 생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70을 앞둔 나이에 무슨 생일이 중요하겠냐마는 그래도 아들이 전화라도 하지 않을까 기대했어요. 생일 당일 저는 새벽부터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늘 해주던 그 미역국이요.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저는 미역국 그릇을 들고 민수네 집으로 갔습니다. 혹시 깜빡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초인종을 누르려던 순간 안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장모님, 이거 정말 맛있어요. 우리 사이가 최고지. 케이크 자르는 소리,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연이 친정어머니 생신이었나 봅니다. 미역국 그릇을 든 제 손이 떨렸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어요. 결심했습니다. 그 길로 부동산으로 가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파트를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들에게 집을 판다고 문자 하나 남긴 후 부동산에 갔습니다. 변호사 선생님과 함께요.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꺼내놓고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숨을 헐떡이며 민수가 뛰어들어왔어요. 뒤따라 지연도 왔고요. 엄마, 제발 그 집 팔지 마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 잘할게요. 민수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우리? 너네가 뭘 잘못했다는 거니? 엄마, 제발. 민수 너 엄마 생일이 언제인지는 아니.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연은 입술만 달싹거렸어요. 생일날 너희 집에 미역국 끓여서 가지고 갔었어. 그런데 너희 집 앞에서 웃음소리만 들었지. 어머님, 그게 그 집, 내 집이야. 저는 천천히 도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매민 서류 위에요. 그리고 민수야. 도장이 서류에 닿았습니다.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짓눌렸던 무언가가 풀려나가는 것도 느꼈어요. 민수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부동산 문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완도행 버스에 몸을 싣던 날,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 사진과 몇 벌의 옷,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전부였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닷가, 마을의 작은 집은 낡았지만 따뜻했어요. 현관을 열면 바로 앞에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갈매기 소리에 눈을 뜨고 저는 마당에 나가 흙을 만졌어요. 무슨 꽃을 심을까? 홀로 중얼거리며 저는 코스모스 씨앗을 뿌렸습니다. 물을 주며 흙냄새를 맡을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을 노인회관에서 무료 급식소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푸고 설거지를 하는 일상. 하지만 그 일상이 이전과는 달랐어요. 은정 씨, 오늘 국 간이 딱 좋아요. 은정아, 수고했어. 같이 차나 한잔 하자. 할머니들이 제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며느리도 아닌 그냥 은정이로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낯익은 차 한 대가 골목에 들어섰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민수와 지연, 그리고 지유가 내렸습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어요. 지유는 아들 뒤에 숨어서 저를 쳐다봤고요. 할머니, 그 작은 목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빨래 집게를 든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지유를 봐서라도 조금만 도와주세요.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발짝 물러섰어요. 도와달라고? 빨래를 다 널고 나서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효도는 돈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야. 엄마, 옆에 있어 줄 때 하는 거야. 정전돼서 무서워할 때, 빗속에서 문 두드릴 때, 생일날 혼자 미역국 끓일 때, 그때 옆에 있어 주는 게 효도야.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이제 가세요. 저는 이제부터 제 인생 살 겁니다. 문을 닫고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여보, 이제야 제가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액자 속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나르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삶이었구나. 은정아, 고생했어. 같이 먹자.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저는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완도 바다의 석양이 보였어요. 붉게 물든 바다 위로 햇살이 부서지고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눈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엄마도 아닙니다. 그냥 하은정으로 제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하은정은 평생을 가족에게 헌신했지만 배은망덕한 아들 부부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 속에서 스스로를 되찾고 노년의 자립과 존엄을 회복하며 진정한 해방과 치유의 인생을 맞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부터 스스로의 삶을 사랑하고 당당히 빛나는 내일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